공구한 청문회가 끝났어요. 거하게 했지만 막 뭐 자정까지 했는데 사실은 예상됐던 그 모습이고요. 솔직히 총평을 드리자 그러면 민주당 선수들이 좀 약합디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증인 채택 못한 거. 증인이 한 명도 없었던 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거였고 어찌 됐건 뭐 이제 국민의힘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관은 윤석열이 뭐 인사를 못했죠. 지금 윤석열이 인사청문회 없이 보고서 없이 장관들 임명하고 이런 게 벌써 문재인 정부를 넘어섰어요. 어차피 이동관 임명할 겁니다만 순수하게 넘겨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동관은 사실상 범죄자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활약상이 부족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문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나왔던 그런 것들 말고, 그리고 그 제보를 받은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록들, 이동관 씨의 기록들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열람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 제출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따 뒤에 나오는데 내 말의 뜻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보다 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러면 청문회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게 이런 거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할 거냐 그러니까 점심 먹으며 생각해 보겠다. 저거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면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 막 해요. 이제 뭐 자기가 당신이 한 말이 그러니까 모든 일에 100% 진실이 어딨냐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게 가장 경악했던 거는 민영비 의원이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스핀닥터 역할 근데 저런 식 저쪽 새끼들은 영어를 그렇게 쓰는지 몰라. 저게 이제 홍보 전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몸빵하는 사람. 근데 이 지금 저 썸네일들이 전부 다 SBS라고 박혀져 있잖아요. 근데 SBS가 굉장히 이 이동관 청문회에 대해서 그 진짜 전면적으로 붙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대항할지 좀 지켜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겁먹고 쫄아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제일 쫄아 있는 게 KBS더라고. 뉴스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관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의혹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것만 갖고 단독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단독이나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뉴스에서 단독은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논평이 더 중요하죠. KBS는 어떤 식이냐면은 민주당 주장과 이동관 주장을 같이 실어요. 계속. 기계적 균형.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동관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그게 없는 게 돼버려요.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YTN하고 MBC는 그나마 잘 싸웠고 아까 말한 SBS나 KBS나 이런 데는 계속 눈치를 보는 느낌이고 이런 건데 어쨌건 이동관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임명한 공직자 중에 가장 최악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한두 건이 걸려있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유장 전입까지도 걸려있는 거잖아요. 아들 학폭, 뭐 언론 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드러난 것들 서류를 보면 공문서를 보면 범죄자야 그냥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 건은 임명하더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자를 결국에는 민주당이 탄핵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이번에 그 학폭 중에 다른 걸 떠나서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래서 고대에 입학했다. 그러면 정순신 아들보다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순 씨는 저 국가수사본부장이 못 되는데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질문이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전학 가냐. 그런 논리. 그러니까 이동관이 말을 하면서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걸 1초 전에 했던 답과 1초 후에 하는 대답이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데도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 대응을 제대로 못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로 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보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동관 청문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은 윤석열이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민주정부 때까지만 해봐요. 이동 같은 건이 하나 둘씩 터지면 결국 사퇴하라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언론들이 보복당할까봐 일단 말을 못한다는 거죠. 뭐 학풍 하나 터지면 막 일제히 모든 언론들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사퇴를 한 해 만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얘들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동관 학폭에 관련된 건이 너무 먼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시작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번에 그 하나고 교사가 생기부 이동관 부인이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각 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애가 지각이 많았었는데 빼달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하나고에서 나온 생활기록부를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저분이거든요, 지금. 마스크 쓰신 저분. 예. 저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최성희가 조국 장관 딸한테 표창장 안 줬다라고 주장을 하죠. 동양대 총장상 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각 검찰이 달려들어가지고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마찬가지잖아. 하나고 교사가 생기부 지각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지. 지금 예. 그 선생님 입장에서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검찰이 가갖고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죠. 근데 안 해. 아 그러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만약에 생활기록부 수정이 안 됐다면은 지금 바로 압수수색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 실제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망설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뭐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뭐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은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군의 1학년 때 담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직접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강특구 의원 입회 하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지각 빼달라고 했다는 증거 있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동관이 최악의 인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의혹이 나와도 아니다, 잘못됐다, 뭐 가짜뉴스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너무 뻔뻔하니까 민주당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이쪽이 너무 뻔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아까 야수님 이야기했던 거 자료 제출 거부 또 위증 문제 지금 법적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 거부가요. 총 244건이었다.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244건을 안 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에 이동관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관계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둘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나 구체적인 그 주소, 그 구체적인 주소, 상세 주소 몇 가지를 삭제하고 제출하는 형태로 모든 그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씩 그게 무너져 가고 있더니 지난 그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제일 심했고 그걸 그대로 지금 이동관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정보 동의 필요 없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그 청문회 때 받았던 자료들은 개인정보 동의서 받았냐? 아니에요. 그냥 국회가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점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한 번 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임명을 할 텐데 문제는 이거 이동관은 끈질기게 괴롭혀야 돼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나마 좋은 방법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증인도 없이 결국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요식행위라는 걸 통과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분명히 민주당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일단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은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는 청문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난 정상적인 거라고 일단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청문회 주관했던 위원장이 장제원이다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저지랄들 하더만 뭐 간사간 합의했잖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너도 나중에 결국 망한다. 일단 넘어가고요. YTN 또 고소했습니다. 야, 저번에 저 사이코패스. 흉기 난동 사건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 사용한 거 그거 형사 사진 밑에 고소하고 그때 3억 원 손해배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동관 부인이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았다 이 보도에 대해서 또 5억 원 손해보상 형사랑 별개로 손배소를 지금 5억 원 또 건 거예요. 그래놓고 이동관이 전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얼마든지 검증해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검증하는데 저거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사건은 그 인사청탁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에서 나온 재판 결과물인데 그 돈이 실제로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는 몰라요. 돌려줬다는 증언이 재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다 신고했다 그랬지만 그 후에 대통령실 수석하고 문체부 장관이 그 사람이 하는 행사에 왔잖아요. 그러면 돌려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또 이동관은 그 사람을 안 만났다고 했지만 또 판결문에 또 나옵니다. 실제 이동관 만나서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쨌든 이동관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청문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쓰레기 하나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대로 이런 너무나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보이콧을 하든지 만약에 청문회를 하기로 정했다면 전략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언론 보도를 잘 수합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슈를 하나씩 담당하고 그리고 그 어떤 위원이 제대로 마무리 못한 질문은 그 다음 위원이 받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는 방식으로 이게 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다 개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뭔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꼭지 기사는 되죠. 좋은 그림이 되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후보자를 압박하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청문회를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도 아니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네, 청문회 네. 때 좀 기대를 했어요. 네. 완전 박살 내주겠지. 근데 이게 이동관이 임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나올 만큼 이야기가 다 나와버려서 김이 빠진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죠. 개별 의원님들로 보면은 강특구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이나 뭐 장경태 의원이나 다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네. 합쳐서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킨 이동관과 윤석열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동관이 얼마나 믿는 구석이 있었으면 야 사퇴는 밥 먹으면서 얘기해볼게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전해철이 대표 발의를 하겠다고 했던 청문회 때 신상 털지 말자라는 법안 지금 제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무슨 그 전입신고 이것만 네. 잘못했어도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이동관을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이동관 발목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이동관 임명할 거니까 당연히 임명할 거니까 끝까지 잡아서 윤석열 발목 잡는데 이동관을 활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KBS나 이런 데 쪼그라들어갖고 이동관 비판도 못하고 있는 건 진짜 큰일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면 유튜브까지 이제 뭐 간섭할 거다 이런 건데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이 윤석열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여론에서 막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재발에 걸려 자기들 스스로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민주당. 자,
청문회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아까 야수님 이야기처럼 결국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가장 네. 크다고 일단 봐야겠죠. 자, 분노의 질주님, 푸른 하늘님, 영일만 수호대님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채널 구독, 멤버십, 좋아요 할 거 다 해봐. 1877-0629 저 유튜브 계정 없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하시면은 저기 새날 이제 일종의 구독료 뭐 이렇게 내실 수 있어요. 좀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새날이 왜 광고가 많아지겠습니까?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고 합시다.